강아지는 아파도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꼼꼼히 신경 써주고 관찰해줘야 하는데요. 정말 많은 것들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푸영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로 돈 쓸 일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돌이켜보면 와, 잘 썼다 싶은 것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에게 돈 써도 아깝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치약이에요. 여러분은 최근에 치약을 언제 구매하셨나요? 최근에 반려견 관련 영양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한 교수님이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는 강아지 양치를 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치약을 언제 구매했는지를 떠올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양치를 깜빡하고 미루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 치약만큼은 일단 고민하시지 말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서 칫솔이랑 같이 눈에 자주 보이는 곳에 두세요. 그러면 샀으니까 아까워서라도 양치를 시켜주게 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부터 양치를 꾸준히 시켜줘서 드디어 치약을 다 썼는데요. 오랜만에 치약을 새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치약 1, 2만 원인데 이걸 구매했다고 그렇게 보람차고 뿌듯하더라고요. 강아지 구강 건강은 수면과도 직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약만큼은 돈 걱정하지 말고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건강검진입니다. 강아지는 아파도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꼼꼼히 신경 써주고 관찰해줘야 하는데요. 아무리 꼼꼼히 신경 써줘도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 푸 6살 생일 선물로 이렇게 강아지 건강검진을 하고 왔는데요. 이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치명적인 관절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워낙에 잘 뛰어다니는 푸다 보니까 관절이 안 좋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산책을 못할 수도 있다는 말에 좀 충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증상이 겉으로 나타나기 전에 발견해서 다행이었고 영양제랑 산책이랑 생활습관들 지금 잘 관리해주고 있는데 확실히 예전보다 더 활력이 좋아지고 관절 문제도 그때 이후로 나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강아지 건강검진 비용이 대략 30-4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게 큰 돈으로 느껴져서 나중에 해야지 할 수 있죠. 그런데 30-40 내고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을 나중에 늦게 알게 되면 이미 치료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가 되면 입원하고 수술하고 관리받고 오히려 더 큰 돈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건강검진은 한 번 정도는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배우기입니다. 우리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문제 행동들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훈련사님도 알아보며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푸가 어렸을 때 강아지만 보이면 짖기도 하고 분리불안에 심각해서 제가 집만 나가면 너무 짖어서 경찰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푸가 지금은 이렇게 문제 행동들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데에는 오프라인 수업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푸가 퍼피 때는 강여우 훈련사님께서 계신 보듬에서 수업을 받았고요. 산책 문제에 대해서는 1:1 방문 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았고 애견 협회에서는 그룹 레슨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교육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수업들이 특히 좋았던 이유는 반려견과 동반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점, 그래서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실습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몸으로 익혀가면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집에 와서도 훨씬 복습하기도 쉬웠어요. 물론 이런 교육들이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200-300만원까지 들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푸어와 저희 삶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 반려견의 문제 행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거나 반려견의 퍼피 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시지 말고 오프라인 수업을 꼭 들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꾸준히 듣는 수업일수록 더 좋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강아지 매트인데요. 한국 장판은 강아지에게 특히 미끄럽습니다. 집에서만큼은 편하게 걷고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도록 강아지 매트를 꼭 깔아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얼마 전 출시한 푸어용 매트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강아지 체형에 맞고 우리 집 구조와 환경에 맞는 매트들을 꼼꼼히 찾아보셔서 어떤 매트든 좋으니 한번 깔아줘 보세요. 매트를 깔지 않은 것과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일반 마룻바닥에서는 뭔가 조심스럽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았다면 매트를 깔아주었을 때는 훨씬 더 편하게 마음껏 걷고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마음이 안심이 되고요. 또 날씨가 안 좋아도 집에서 이렇게 마음껏 신나게 놀아줄 수 있다 보니까 걱정도 덜 하게 되고요. 사실 강아지 매트들이 좀 비싸긴 합니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침대 밑에 러그 형태로 시작해 보세요. 써보고 괜찮으면 그때 조금씩 넓혀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서 점점 집에서 반려견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데 보호자님 마음도 훨씬 안정감이 들 거예요. 자, 오늘은 반려견을 위해 돈 써도 아깝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다룬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공감이 가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슬기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